자, 폴리곤은 마찬가지로 또 역시 뭐 메뉴바에서도 있고요. 이게 단축키는 없습니다.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툴바에 여기 보면 오각형 생긴 거 있잖아요. 오각형.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6이라고 뭐 육각형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 오각형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 맥각형으로 돼 있어요. 6면. 자, 오른쪽 하단에 V12창에 보면 사이드 6이라고 돼 있죠. 그럼 육각형을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뭐 고치고 싶어서 팔각형 하면 8 치면 됩니다. 뭐 오각형 하면 5 치면 됩니다. 삼각형 3. 아이고. 3. 이렇게 치면 엔터 치면 다 바뀝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지금 삼각형으로 바뀌었죠. 다시 육각형 하면 6 엔터. 그러면 육각형으로 바뀌었고요. 클릭하는 건 역시 중심점이고요.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축 방향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해놓고 반지름 값 입력하면 됩니다. 500, 뭐 1000 이러면 끝납니다. 또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거는 뭐 잘 안 쓰는 명령이라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는 없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드 자체가 지금 육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S. 세그먼트 값 100S. 아이고, 저게 왜 선택이 됐던 거. 자, 아까 선택창에서 그런 모양인데. 100S로 하면 요게 지금 원처럼 보이잖아요. 원처럼. 그죠? 원. 또는 예를 들어서 24 세그먼트. 엔티티에서 엔티티 인포에서 2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죠? 이거랑 예를 들어 폴리건으로 지금 24 사이드 24를 만들었고 서클로 24S 이게 지금 버벅거려요. 마우스가 움직여서 그래요. 자, 이거하고 크기를 같이 맞춰볼까? 지금 24개라서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원이 아니고요. 폴리곤이고요. 다각형이고요. 이거는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엔티티 인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 서클이라고 되어 있죠. 인마이거는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실제로 원은 원에 대한 명령만 수행이 되고요. 폴리곤은 폴리곤에 대한 명령만 수행이 됩니다. 아까 왕초보 홍대리님이 이거 원 각이 져 있는데 치수가 이게 디멘션 자체 있잖아요. 치수처럼 해가지고 치수 기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은 사실 실제로 곡면이기 때문에 길이 치수가 입력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기는 24개라 가지고 직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얘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폴리곤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푸시풀 툴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요 다르죠. 원이니까 실제로 원기둥을 만들면 선이 다 부드럽잖아요. 근데 얘는 24 다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평면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안에 내부에서 동작되는 거는 비슷하지가 않다는 거. 물론 내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 다각형 툴 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1.7 프리핸드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링 신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프리핸드 선이 이렇게 쭉 자유곡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 자유곡선 그리는 겁니다. 클릭해서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곡선이 그려집니다. 놓으면 됩니다. 이 또 폐곡선을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폐곡선이 만들어지면 폐곡선이 되고요. 이렇게 지나도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거 써본 적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자체가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내가 매끈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한 사람 그리고 싶다 해서 마우스 가지고 정말 잘 쓰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을 그리겠지만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그립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이 쓰는 거 나옵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거 1.8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 지웁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쓰는 푸시풀입니다. 푸시풀 뭐 수도 없이 씁니다. 수도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3D 모델링 하려고 하기 때문에 2D를 3D로 만들어주는 가장 간단한 툴이 푸시풀입니다. 특허받은 툴이고. 자, 기본적으로 렉탱글 1000에 1000짜리 하나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렉탱글 명령 실행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1000, 1000 엔터.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렉탱글 1000에 1000짜리 하나 만드세요 이러면 요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사각형 1000에 1000짜리 만드세요 이러면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지죠? 렉탱글 1000에 1000 그죠? 자,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궤도 툴이 되죠. 궤도 툴 싹 돌려서 이 정도의 위치 뷰가 되게끔 만듭니다. 그죠? 궤도 툴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이렇게 돌리면 궤도 툴이 되죠. 자, 푸시풀 툴은 실제로 툴에 있습니다. 툴에 여기 보면 푸시풀 단축키 P 또는 툴바에서 보면 요마 요게 푸시풀입니다. 뭐 메스가 이렇게 위로 가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메스가. 자, 이걸 선택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면에 갖다 대면 면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고 클릭해서 올리면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집니다. 클릭하면 끝납니다. 옆면 클릭해서 이렇게 늘리면 느리기가 됩니다. 앞면 클릭해서 클릭하면 느리기가 되고 다시 더 위로 클릭하면 더 늘고 클릭하면 또 줄기도 합니다. 이렇게 클릭 항상 면에 대해서 동작을 합니다. 돌려서 클릭 밀고 클릭 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쉽죠? 이것도 실제 치수가 가능하잖아요. 실치수. 그죠? 자, 다 지우고요. 다시 모델링 신택 클릭하시고 1000에 1000짜리 박스 하나 만듭니다. 궤도 눌러가지고 마우스 휠 중간 부분 딱 눌러가지고 이 정도 뷰를 만들고 푸시풀. 자, 이제 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공간을 만들어 주라라는 게 V12창에 디스턴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00. 그럼 1000만큼 공간을 탁 띄워줍니다. 잘못 입력했다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 지우고 새로 하지 마시고 1200 바로 거리가 입력이 됩니다. 됐죠? 다 지우시고요. 아니 귀찮으니까 다음부터는 지우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일단 사각형 1000짜리 하나 다시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 옆에 똑같이 뭐 비슷하게 똑같이 뭐 1000, 1000 두 개 만들었습니다. 궤도 툴로 왜냐면 푸시풀이 공간이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푸시풀 명령 실행합니다. 내가 이놈을 지금 잘못 올라갔죠. 이 마우스 클릭이 잘못됐는데 33이 됐는데 이거를 1000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죠? 1000만큼 이렇게 만들고 한번 거리가 입력이 되잖아요. 다음번에 똑같은 이놈도 역시 1000만큼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한번 입력된 거리만큼 똑같이 실행시켜줘라.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 자, 이 밑으로 가죠. 밑으로. 이 버그입니다. 버그. 스케치업 버그입니다.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1000만큼 간 거거든요. 버그니까 뭐 이해하시고 원칙적으로는 같이 1000만큼 올라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1000 더블 클릭. 계속 내려가네. 뭐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1000만큼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푸시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면을 클릭해서 요 면에 대면 온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면까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클릭하면 요 똑같은 높이가 됩니다. 푸시풀에서 컨트롤 Z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실행 취소입니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단축입니다. 또는 요 에디터 창에 가시면 언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두 이건 누르셔도 됩니다.
자, 푸시풀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선택할 창에서 선택한 면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또는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푸시풀 명령을 실행을 해서 올려줘도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푸시풀로 가지고 인마이거를 찍어도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된 놈만 푸시풀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떨 때 이렇게 쓰느냐? 실제로 복잡한 모델링을 해서 내부에 조그마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만 당겨야 되는데 실제로 푸시풀을 먼저 명령을 실행하면 그 면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 툴로 먼저 선택을 해서 푸시풀 명령을 시키면 그 선택된 것만 푸시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다중선택에서 인마하고 두 개 선택을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푸시풀로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한 면입니다. 한 면. 푸시풀. 자, 푸시풀로 이제 1000에 1000짜리 뭐 마찬가지지. 이걸 1000 높이만큼 이렇게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뷰를 이 정도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뷰 정도로 만들고, 자, 렉탱글을 하나 그립니다. 자, 렉탱글에서 요 내면 앞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부에 렉탱글을 이렇게 하나 뭐 만듭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그 다음에 푸시풀 툴 실행하고요. 요 면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면. 이 지금 분리가 됐죠. 선은 면을 분리시킨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선 자체가 이루어진 사각이니까 이게 면이 분리가 됐으니까 선택이 이것도 선택되고 이것도 선택되죠. 내부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죠? 내부 공간이. 그래서 내부에 이 박스를 속파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속을. 근데 어디만큼 가야지 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만큼 가야 될지. 어디만큼 가야지 속이 파지는, 뒤로 가버리잖아요. 이런데 보면 뒤로 이만큼 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추정 또는 기준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점까지잖아요. 요 면을 밀어가지고 요 선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엣지라고 뜨죠. 이 선까지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도 툴로 돌려보면 요 축이 보이죠, 그죠? 뚫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가다가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에 뚫려 있고. 그래서 푸시풀은 면을 생성해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있는 공간에서 공간을 없애주는, 뭐 공간을 파는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박스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푸시풀이 실행된 상태에서 있잖아요. 스테이터스 바를 한번 봅니다. 상태바. 보면 뭐 픽 페이스트 푸시풀 이렇게 되어 있고, 컨트롤 해서 는 토글 크리에이트 뉴 스타팅 페이스라고 적혀 있죠. 조입니다. 조 왼쪽 하단이 상태바입니다. 상태바, 스테이터스 바, 컨트롤. 그러면 이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가 추가가 됐죠. 그죠? 플러스가 추가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윗면을 클릭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클릭을 끝내봅니다. 그러면 뭔가가 층이 하나 졌잖아요. 이게 지금 선이 있으면서. 그죠? 여기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토글이니까 Shift 이렇게 자, 푸시풀이 토글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 누르면 플러스가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글은 누른 채가 아니라 한 번씩 눌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르면 플러스, 누르면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이만큼 원래 거리였잖아요. 그대로 다시 올리면 그냥 올라갑니다, 면이. 그죠? 근데 컨트롤을 누르면 면을 하나 생성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나중에 보겠지만 지우개 툴로 이렇게 이 면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 안에 면이 남아있죠. 면이 남아있잖아요. 이 옆에 거는 지우면 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새로 생성해서 새로운 하나의 층을 쌓아라. 이게 컨트롤이 하는 역할입니다. 푸시풀에서. 이것도 가끔 씁니다. 가끔 사용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원기둥 다 지우시고요. 원기둥은 서클 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원을. 그 다음에 푸시풀 툴로 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원 자체를 좀 키우고 싶어서 원기둥 자체를 푸시풀에 갖다 대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마크가 딱 뜹니다. 원칙적으로 푸시풀은 곡면에 적용이 안 됩니다. 곡면에. 그래서 곡면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에서 별도의 그 루비 애드온 프로그램인데 루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봅니다.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라고 있죠.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 그죠? 지금 체크가 없는데 체크를 딱 하면 자, 점선이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푸시풀로 되면 각각의 면에 선택이 되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다시피 스케치업은 곡선이 없습니다.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만들 때 요거 이게 하나의 직선이니까 푸시풀 당겼으니까 요게 하나의 직선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면이라는 이야기고 요게 하나의 면이고 요게 하나의 면입니다. 근데 히든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하면 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클릭을 해서 당기면 이렇게 곡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로 푸시풀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푸시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면이 직선을 가지기 때문에 직선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곡선에서 계속 직선이 나가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비겠죠. 이런 모양밖에 안 됩니다. 푸시풀로 하더라도. 나중에 루비를 여기 지금 교재에 보면 조인트 푸시풀이라는 루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원하는 만큼 곡면도 푸시풀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웁니다. 선택 눌러가지고 다 지우고 신택 클릭해서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자, 1.9 선택. 이거 사용 빈도로 보면 제일 많이 씁니다. 진짜 사용 빈도. 기본 모양새도 선택이고 뭔가를 동작을 하려고도 해도 선택이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축키 스페이스니까 이거는 무조건 쓰십시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선택 못합니다.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십시오. 스페이스바. 선택할 때는 스페이스바. 그러면 마우스 아이콘은 검은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그죠?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 드렸지만 선택툴은 정말 연습하는 만큼 있잖아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하는 만큼. 얼마만큼 많이 잘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고. 이 모델링은 진짜 기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박스 1000에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럼 박스 1000이니까 렉탱글로 1000을 만들고 푸시풀로 높이를 1000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로 클릭 1000, 1000 하고 궤도 툴로 이렇게 좀 돌려주고요. 푸시풀로 클릭해서 1000만큼 엔터. 그럼 이게 박스죠, 그죠? 박스 1000에 1000짜리입니다. 제가 박스 1000에 1000짜리를 만들어라면 이거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자, 선택창 지금 저도 습관적으로 지금 스페이스바를 누르잖아요. 습관적으로. 항상 명령이 끝나면 그 명령을 계속 연장해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선택 툴을 만들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면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면이 선택이 됐죠. 자, 바깥쪽에 있잖아요. 빈 영역에 클릭을 하면 선택해집니다. 객체에 가서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 바깥 빈 여백에 선택을 하면 선택해집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 2번 따닥 클릭을 해봅니다. 자, 아까하고 다르게 면하고 선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니까 클릭을 한번 하면 그 클릭한 전반 선택할, 근데 클릭한 게 선이면 선만, 면이면 면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선,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같이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이제 3번 클릭이 트리플 클릭입니다. 따다닥 이렇게 하는 3번 클릭인데 3번 클릭을 하면 이 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객체. 원클릭, 투클릭, 트리플 클릭 차이가 있죠. 클릭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클릭. 자,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을 클릭한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셀렉트라고 있죠. 셀렉트. 좀 뭐가 많습니다. 첫 번째 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운딩 엣지스. 바운딩이라는 이야기는 경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 이 면을 만들고 있는 경계의 선. 그죠?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보면, 자, 이 면과 이 면을 만들고 있는 경계에 있는 선들, 더블 클릭의 효과하고 똑같죠. 그죠? 그게 선택이 됩니다. 다음번, 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에서 두 번째, 커넥티드 페이스. 저 면과 페이스라는 거는 면이잖아요. 면. 엣지, 선, 페이스, 면. 그죠? 연결되어 있는 면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클릭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은 선택이 안 되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면이 요면 돌려보면, 그죠? 요면 연결되어 있는 면이잖아요. 근데 밑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면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비어 있겠죠. 그죠? 이거 마우스로 이거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All Connec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All Connected. 이거는 마우스 트리플 클릭하고 똑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라. 똑같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lect. 네 번째 거 All on Same Layer. 내하고 같은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모두 선택하라는 얘기거든요. 레이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보면 레이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레이어 0. 0번 레이어라는 이야기거든요. 0번 레이어에 제가 이거를 하나 있고 옆에 띄워가지고, 그죠? 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옆에 다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천짜리 박스.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렉탱글 그리고 푸시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천짜리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죠? 얘 둘이는 지금 레이어 0에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자, 면을 한 면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렉트에서 All on same layer. 다 선택됐죠. 그죠? 이 레이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됐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렉트에 All with same material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매트리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면에 색상을 입힌다든지 이미지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하고 똑같은 이 면에 있는 똑같은 이미지 또는 똑같은 색상에 있는 것을 다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제가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 페인트 버킷이라는 건데 뭐 제가 한번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볼게요. 저게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는 건지. 빨간색을 제가 이면에 입히고 이면에 입혀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뭐 아무 액션이 없잖아요. 액션이 없는 게 지금 이게 매트리얼이 돼 있는데, 아, 이것도 참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아, 이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있네. 잠깐만, 이게 녹화하는 거 좀 끄고요. 뭐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 됐고, 이제 선택을 할 때, 자, 박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천짜리 다 지우고요. 천짜리 박스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선을 하나 클릭을 해 봅니다. 선이 선택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선을 하나 클릭해 봅니다. 오른쪽만 선택이 됐죠. 그러면 내가 선을 선택할 거를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되면서 클릭을 하는 것만큼 다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면을 추가하고 싶으면 면. 계속 추가가 되죠.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놓으면 없어지고,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 키가 되고요.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시프트가 있습니다. 시프트는 자, 화면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우스 아이콘이.
이거는 선택된 놈은 선택 해제하고 선택 안 된 놈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선 있잖아요. 선택 안 된 선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될 거고 선택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면 선택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컨트롤은 무조건 선택을 추가하라는 거고 시프트는 선택된 거는 선택 안 되게 선택 안 된 거는 선택되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제일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이 왔습니다. 제일 테크닉을.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스케치업에서는 마우스 드래그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차이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눈으로 봤잖아요.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예. 여기서 갈 때는 실선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갈 때는 점선입니다.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릅니다. 자, 여기 박스를 여기 해놓고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하면서 이쯤에서 멈춰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멈춰 봅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 이쯤에서 선택을 놔볼게요. 드래그해서 클릭이니까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선이 하나의 객체, 이 선도 하나의 객체, 이 면도 하나의 객체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선이 나올 때는 이 객체가 이 네모 박스 안에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놈만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기서 면을 내가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가보면 면하고 선하고 다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 선만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선만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점선인데 이거는 하나라도 약간만 걸치기만 하면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 선 요렇게 해볼게요. 선하고 면하고 걸치기 했잖아요. 그죠? 선하고 면이 걸치기가 돼서 선택이 됐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면면 선선선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 가면 객체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엮이면 다 선택하라.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는 객체가 전체가 이 안에 들어와야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점. 제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서 선택이 뭐뭐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면 2개, 선 3개?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뒷면도 돼 있죠. 스케치업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뷰에서 선택이 제대로 됐다고 해서 명령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할 때는 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뷰를. 이 마우스 드래그 있잖아요. 드래그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주 이 뷰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제가 모델링을 하면서 드래그를 하면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뷰 툴들 있잖아요. 탑뷰라든지 프론트 뷰라든지. 왜냐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를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뒷면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트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다른 게 선택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다시 ISO 뷰에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색상을 하나 입혀 보겠습니다. 이제 잘 되네. 자, 이 빨간색 색상만 선택을 하나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엉뚱한 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선택해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뷰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차이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집에서 선택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윗면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선택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드래그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연습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선택. 이거를 뭐 지금은 이 객체 하나뿐이지만,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객체를 뭐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렇게 봅시다. 이 객체를 다 선택하고 싶다.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더 많다 이러면 실제로 선택 자체가 여기 보면 에디트에 Select All이라고 있죠. Select All. Ctrl A라고 단축키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 안 보이는 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저는 뭐 메뉴에서 Select All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단축키로 Ctrl A 모든 것 선택. 그죠? 선택 해제하려면 빈 여백 클릭. 실제로 단축키로 Ctrl T도 있는데 선택 해제가 여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에디트에서 그죠? Select None이라고 있잖아요. Ctrl T.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명령은 되지만 안 쓰고 빈 여백 클릭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천에 천짜리 박스 하나 만드십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과 동입니다. 이제 알아서 이제 손이 다라락 가겠죠. 저는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렉탱글 그 다음에 푸시풀 이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하실 것 같으면 렉탱글이니까 R, 푸시풀이니까 P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박스 천에 천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지우개 툴은 실제로 지우개 툴이기 때문에 툴에 보면 이레이저라고 있고요. 단축키가 E입니다. 또는 툴바에서 지우개가 여기 있습니다. 지우개처럼 이레이저라고 있죠. 이거를 명령을 실행시키면 마우스 아이콘이 지우개처럼 되어 있고 뭔가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팔하고 좀 색깔 모양이 좀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지우개 툴로 해서 이게 어디 포인트에서 지워지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볼록한 거 요거 가면 지워지다 해가지고 일부러 볼록한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선 하나 있잖아요. 이 선 하나 지워볼게요. 뭐 이쯤에서 이렇게 가면 선택된 것처럼 파란색 표시가 납니다. 놓으면 지워집니다. 근데 지금 선이 지워지니까 이 선을 해서 만들어진 면까지 같이 지워지겠죠. 그죠? 선이 없어지니까 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선 연속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클릭한 채로 가면 연속됩니다. 놓으면 지워집니다. 그죠?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천천히 놓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사실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Ctrl Z 눌러가지고 취소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선 지우고 싶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이 딜리트가 안 나오는 이레이저 있잖아요. 이레이저 지우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선택해가지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추천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우개 툴에서 실제로 이 뭐 지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상자 이 박스 1000짜리 박스에서 지우개 툴을 실행을 시키면요. 밑에 스테이터스 상태바에 보면 Shift하고 컨트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Shift 컨트롤. 그죠? Shift에 보면 하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 보면 소프트, 스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스무스. 그죠?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선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죠? 천천히 움직이면 지워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선은 지워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점점 나와 있는 게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아까 카메라에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지금 체크를 아까 했잖아요. 원형하면서 이거 지워오면 이게 기본 세팅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개 도구 툴로 가지고 Shift를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지워보면 선택이 됐죠. 놓으면 선이 지워졌는데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면도 날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면은 안 날아가고 선만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선을 안 보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Shift 지우개 툴은 선을 안 보이게 하라. Shift 지우개 선을 안 보이게 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은 남아있죠. 선택해보면 그죠? 면을 이렇게 선택해보잖아요. 그러면 선이 있으니까 면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다 남아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이렇게 해서 돌리기를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우개 툴에서 컨트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컨트롤은 소프트 앤 스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앤 스무스. 선을 하나 이렇게 해서 해봅니다. 아까하고 느낌이 다르게 뭐가 화면이 싹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윗면하고 정면이 하나로 선택이 되죠. 하나로. 그죠? 지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그러면 선이 지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음영이 좀 져 있잖아요. 음영이.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된 겁니다. 이 선을 지우면서 윗면하고 앞면을 갖다가 곡면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는 부드럽게, 스무스, 부드럽게 두 개 비슷한 말이지만 좀 두 개는 차이는 있겠다만 하여튼 부드럽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옆에서 보면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Shift 이레이저는 눈에만 안 보이게 하라는 거고요. 면이 이렇게 선택이 따로따로 되고요. 컨트롤 이레이저는 소프트 앤 스무스라고 해서 면을 부드럽게 음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했던 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켜봅니다. 체크를 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 선이 두 개 다 보이잖아요. 두 개 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든 엣지니까 당연하게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 앤 스무스는 면도 하나로 선택이 되고 부드럽게 됐다고 하는데 선이 나타납니다. 그죠? 선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즉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눈속임이라는 얘기예요. 이 스케치업이 실제로 선이 있는데 내가 소프트 앤 스무스를 하면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음영이 지게끔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주라. 그래서 실제로 객체는 변화되는 게 없고 눈으로만 속이는 거예요. 눈으로만. 이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자, 오른쪽 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소프트이라고 있네요. 그죠? 소프트. 클릭합니다. 소프트. 또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은 소프트 앤 스무스, 소프트, 그 다음에 히든, 하이드, 그죠? 히든, 하이드, 숨기는 거.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눈속임입니다. 근데 스무스하고 그러면 소프트는 차이가 뭐냐? 스무스하고 소프트 차이. 자, 이거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볼게요. 이번에 정도 있겠지 않겠나 싶은데.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차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하고 스무스는, 그러니까 소프트라는 게 뭐냐면 면을 갖다가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한 면으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선은 있고, 그다음에 스무스는 음영을 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소프트만 한 거고요. 얘는 스무스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은 음영이 탁탁 각이져 있잖아요. 스무스는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를 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하나 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게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못다기가 돼 있잖아요.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직선으로 탁탁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앤 스무스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개념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앤 스무스를 실시한 결과인데 음영이 표현된 거 둘 다 선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각적으로 이런 효과만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에서 다 지우고요. 모델링 신탭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자, 컨트롤 A로 자, 선이 하나 있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프 메저를 해보겠는데, 테이프 메저는 실제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테이프 메저가 어디냐면, 툴바에서 여기 줄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줄자처럼 생겨 있는 거. 또는 툴에서, 그죠? 테이프 메저 또는 단축키 T입니다. 실행을 하면 줄자가 이렇게 탁 나타납니다. 근데 이놈은 좀 이상하게 나타나자마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그죠? 아까 우리가 뭐 푸시풀 할 때도 플러스가 있었고 한데, 이게 뭔가 키보드에서 키를 눌러줘야 플러스가 되는데, 이놈은 나타나자마자 플러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줄자는 줄자처럼 치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크게 보면 가이드를 나타내 주거든요. 가이드선이나 가이드 포인트인데, 가이드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떠봅니다. 1000짜리 선을 X 1000. 우리는 이 선이 1000짜리 선이라고 그렸기 때문에 1000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선이 얼마로 내가 껐지? 그래서 치수를 확인하려면 테이프 메저를 가지고 시작점, 끝점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하면 1000이라고 이렇게 툴팁이 딱 뜨죠. 아, 그럼 여기까지 1000이구나. 또는 다른 쪽에 재려면 이렇게 가서 657이구나.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치수를 재고자 하는 데서 이렇게 치수를 재면 됩니다. 그죠? 사실 치수 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 선에서, 자, 한번 해보세요. 선에서 온엣지라고 뜨잖아요. 온엣지.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보세요. 점선이 나타나죠. 점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500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따다다닥 나타나죠. 이게 가이드선입니다. 가이드선. 내가 이 선에서, 그죠? 뭔가 위쪽으로 뭔가 500만큼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라인에서 뭐 이렇게 500을 쳐주셔도 되지만, 이 가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죠? 또는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500을 안 치더라도 500 치는 것보다 선을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선입니다. 이 가이드선은 이 그림 그리는 모델링 객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궤도 툴로 쭉 보면 저쪽에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무한으로 날아가 있습니다. 가이드선이. 그래서 가이드선도 실제로 객체이기 때문에 가이드선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것처럼 되죠. 뭐 복사도 되고 이동도 되고, 또는 가이드선 자체에서 다시 테이프 메저를 해서 여기에서 밑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 하면 1000만큼 이렇게, 어디가 붙노? 지금 이게 레드 축에 걸렸는가? 또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이드선 해서 1000 이렇게 치면 1000만큼 날아갑니다. 그죠? 가이드선에서 또 뭐 100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가이드 포인트는 뭐냐? 실제로 가이드선은 선을 이렇게 하나 꺼주는 거잖아요. 가이드 포인트는 점을 하나 이렇게 딱 박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점에서 가 있잖아요. 끝점. 이렇게 선을 하나 보면 화살표가 나오죠. 아까는 점선이 나왔지만 클릭을 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딱 찍히죠. 이게 가이드 포인트입니다. 가이드 포인트. 끝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나타내기자 하는 점은 끝점 있잖아요. 끝점. 끝점에서 가이드를 쓰면 가이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에서 가이드 선을 이용하면 가이드 라인이 되고 가이드 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치수만 좀 재고 싶은데, 치수만 가이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딱 눌러보잖아요. 플러스가 지워졌죠. 그죠? 그러면 이건 치수만 됩니다. 치수만 따는 겁니다. 치수만. 그죠? 치수만,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치수만 나옵니다. 치수. 아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가이드가 나왔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치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이 뭡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가. 즉 이 테이프 메저는 치수 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포인트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가이드라인, 가이드 포인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테이프 메저입니다. 테이프 메저. 그죠? 그래서 뭐 테이프 메저가 이용을 해서 가이드선을 나중에 모델링을 하면 수도 없이 만듭니다. 뭐 이렇게 축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아까 박스 그러니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가로로도 가고 세로로도 다 갑니다. 여기서도 뭐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이드선이. 그럼 수없이 가이드선이 많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어느 가이드선이 어느 가이드선인지도 모르고.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가이드선을 선택을 해서 지워도 되고요. 또는 에디트에서 딜리트 가이드라고 있죠. 이거는 툴바에 없습니다. 에디트에 딜리트 가이드라고 누르면 가이드선이 다 지워집니다. 가이드선은 다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딜리트 가이드 뭐 과감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메저의 마지막 동작인데, 자, 다 지우시고 박스 1000에 1000에 1000짜리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화면 한번 봅니다. 하면 화면에서 그대로 합니다. 테이프 메저 실행을 시키고요. 그죠? 왼쪽 하단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클릭하고요. 아무런 동작이 없죠. 그냥 길이 했으니까 2000이잖아요. 1000이라고 나와있죠. 이 상태에서 2000을 칩니다. 엔터 칩니다. 그럼 화면에 Do you want to resize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리사이즈, 사이즈 조정을 하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됐거든요. 2배. 그러니까 테이프 메저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이 된 겁니다. 물론 높이도 2000, 그죠? 여기 넓이도 2000이 되겠죠. 즉 테이프 메저 가지고 쓸 수 있는 마지막 명령이 축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축척. 즉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스를 1000에 1000에 1000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3000에 3000에 3000짜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테이프 메저에서 기본 지점 선택하고 난 다음에 3000 이렇게 입력하면 스케일 전체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3000짜리가. 그래서 스케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로 조정하는 거하고 테이프 메저로 조정하는 거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객체 전체가 다 움직이잖아. 내가 선 하나 가지고 3000을 바꿨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객체는 다 바뀌는 거고, 스케일은 그 선택된 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줄여볼까요? 테이프 메저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3000이네 1000으로 해보자. 리사이즈 할까요? 예, 되죠? 이게 제일 마지막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프 메저 끝났습니다. 잠깐만.